네, 시설장 상근 의무 위반과 관련된 두 번째 사례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가정방문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고시 제48조의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함에도 불구 시설장 A는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는 시간 중에 병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강사로 출강해서 관리 책임자로서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약 7천만 원을 환수 결정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구인 주장을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피청구인은 시설장님 청구인에 대해서 평일 근무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만 생각하고, 그 시간 내에 요양보호사 교육원 교육시간은 장교양기관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강의 시간을 제외하면 상근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이 미달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한 명의 배치 가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환수 결정했다. 그렇지만 청구인이 운영하는 장교양기관과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동일 건물 동일층의 같은 공간에 소재해서 이동 또는 업무 진행에 전혀 지장이 없고, 청구인은 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및 교수 요원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강의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환수 결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행정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진 통지를, 또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알리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환수했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교양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 의견을 무시한 채 환수 금액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행정절차법 제4조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결정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보시면, 이 사건, 이 법, 그리고 법 제32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벌표 9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배치 기준을 정하면서 시설장은 상근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또 별표 10 운영규정에 의하면 시설장은 입소자의 급식위생관리, 시설의 조직 인사급여 회계, 물품 그 밖의 시설에 운영한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고, 이 운영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공통사항을 작성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를 보면 원칙적으로 상근 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공무원의 상근 시간인 평일 9시에서 6시, 토요일 9시에서 오후 1시 이를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이 사건 관련 고시에서는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고, 상근 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방문요양기관은 시설장 한 명을 두어야 하며, 급여 비용의 가산이나 감액 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 시간은 해당 월의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 가능일수 곱하기 8시간으로 하며,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 시간 이상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직종으로 실근무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으로 등록된 A가 이 사건 기관으로 출근했으나 근무시간 중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출근한 사실은 이 사건 현지조사 시 진술을 통해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당시 시설장은 재가기관 시설장으로 근무한 시간은 공단 전산에 등록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일치합니다 라고 진술했고, 공단 전산의 근무시간으로 등록한 시간은 대부분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 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로 되어 있다.
자, 이 진술 내용과 청구인이 제출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강의 시간표 등을 토대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근무한 시간을 제외하고 시설장 근무 시간을 재산출하면 월 기준근무 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은 고시에서 정한 근무인은 이론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위치가 동일 부지에 있다거나 무료로 강의를 하였다거나 하는 사정을 달리 볼 이유도 없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을 수 없음에도 가산금을 청구해서 지급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 아울러 이 사건 고시에서 관리 책임자 1인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인력 배치 가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한 취지는 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시설장이 통상적인 상근 개념을 준수하여 매일 소정의 근무 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 또 언제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를 위반해서 이 사건 환수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환수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유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쟁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넘어가서 두 번째 쟁점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2점 두 번째 쟁점을 보시면 청구인은 이 사건 현지조사 첫날 권리구제제도 안내문을 받고 위 내용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자필 서명을 했고 환수 예정 통보서를 통해 의견 제출 등에 대한 안내 및 법 제55조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동법 제57조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받은 사실이 있다. 현재 청구인은 이 사건 환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권리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만한 피청구인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집행부원지 원칙을 천명하면서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그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공공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이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지닌 환수 처분임을 볼 때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에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또 행정절차법 제4조는 행정기관의 말 또는 행동에 대한 개인의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주는 원칙으로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환수 처분 과정에서 피의 청구인은 심사 청구가 끝날 때까지 환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주겠다는 어떠한 공적 견해 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의 청구인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재가복지센터의 시설장은 상근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겸직 자체를 금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 겸 이 사건 시설장이 간호학원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겸직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6항은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여기서는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는 장교연과는 관련이 없는 서비스입니다. 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병설하에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은 방문요양과 함께 간호조무사학원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겸직하였는데 이 두 기관은 각각 의료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기관으로서 위 별표 9에서 시설장이 겸직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인 교육원은 재가장기 요양기관과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6항 남목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과 이 사건 교육원의 장 등을 겸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각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보면 핵심 쟁점을 보시면 먼저 시설장의 상근 의무에 대한 정의인데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이 시설장 상근 의무, 그 다음에 이 장교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나와 있는 시설장 상근 의무의 개념. 자, 특히 이제 이 장교양 쪽에서 나와 있는 시설장 상근 의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사실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했느냐, 충족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인 거고, 결정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를 예로 들면서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에 예컨대 오전 9시부터 뭐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것은 그 장교양 재심사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그 인용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가 그 안내 전체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첫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이나 또는 어떤 종사자,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 이 관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놓은 지침에 불과하다, 지침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법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서 말하고 있는 시설장 상근 의무에 관한 내용은 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시를 들고 있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설장, 이 관리 책임자나 또는 이 종사자의 이 월 기준 근무 시간, 이것을 근무 시간을 충족했느냐, 충족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그 고시에서 나왔던 공휴일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일반적인 근무 일수죠.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8을 한 시간, 이 시간을 충족했느냐, 충족하지 않았느냐의 여부만 가지고 결정되는 거고, 반드시 이 관리 책임자라든가 또는 이 종사자들이 뭐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반드시 뭐 그런 식으로 정해서 근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컨대 시설장이, 장교양기관의 시설장이 뭐 아침에 오전에 6시에 근무를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뭐 근무를 마친다거나, 또는 뭐 다른 일정이 발생을 해서 그 다음 날에는 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했다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로 상근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시간들을 모두 합쳤을 때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만 가지고 판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 결정문에 가지고 온 것은 가지고 와서 인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무 시간 이외에도 시설장에게는 응급 상황이나 비상 상황에 대응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근무 시간 이외에, 이때 말하는 근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무 시간이 아니라 흔히 노동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소정근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정근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용자와 근로자의 어떤 근로 계약에 의해서 노무를 제공해야 되는 시간, 이것을 이제 소정근로 시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소정근로 시간과 관련을 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시설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했다. 그리고 퇴근을 했는데
비상 상황, 또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해서 다시 출근을 해서 그 응급 상황에 뭐 대응하는 이런 업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포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행 부정제의 원칙과 환수 처분의 문제였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행정법 쪽에서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 환수 처분과 관련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거나 또는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그 제기된 사유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 부문과 관련해서 집행 부정제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중요 쟁점이 되겠습니다.